존경하는 스님 상토에 위하고 공문들을 청하오니 나를 주셔서 복을 전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고 부처님 법문 듣는 공덕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부처님께서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궁극의 행복이 있다. 궁극은 아예 100% 행복이다 하셨어요. 무슨 우주적 행복이라고도 하시고 궁극의 행복이라고도 하시고, 그런데 상수멸이니까 느낌이 없는데 행복이라고 그러셨어요. 느낌이 소멸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얘기도 해요. 외도들이 나를 비웃을 거다. 아니, 붓다는 느낌이 멸했다며, 느낌이 없다며, 그러면서 또 행복을 천명한다. 이건 모순이지 않냐라는 거죠. 외도들이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때 말해야 된다. 느낌이 없어도 어디서건 행복은 행복이라고,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후대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대목들은 보통은 부처님이 다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경을 읽다가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는 건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럼 왜 남겨놨냐? 부처님께서. 그럼 어려운 거 안 남겨놓으면 되는데 외도거나 후세를 위해서 이게 궁금해들 할 거다 이거예요. 후대에도. 이게 말이 돼? 느낌이 없다며 행복이야? 누군가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것들 설명 길게 안 하고 짧게 가는 것들 전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별다른 설명도 없으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후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잘난 척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 방에 깨닫는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뭐 도노돈수 뭐 예를, 그런 거 없다 미리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시잖아. 다 닦아야 된다. 점진적으로. 그런데 그걸 누구는 분명히 목련존자님은 일주일 만에, 가섭존자님은 8일인가 뭐 내가 좀 날짜 틀릴 수 있어요. 사리자 존자님은 15일인가 뭐 이러니까 남들이 그걸 보고 돈수가 마저 할 거니까 단박에 깨달았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대천재인가 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혹시 이거 후대에 그럴까봐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천재 아니다. 그들은 일주일 만에 점진적으로 그거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련존자님 실제로 뭐 초선, 2선 들고 다 나오잖아요. 그때 뭐 거기서 삼매에서 깨어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게 목련존자님이신가? 다른 분인가? 목련아 뭐 삼매에서 집중해라니 그 목련존자님이신가? 여하간 이렇게 다 나와요. 그 점수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것 말고도 많은 부분에 설명 잘 안 하시는데 뚝뚝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은 그 우주가 생길 때 하나의 점이 팽창해서 생긴다. 별다른 설명 안 하시잖아. 우주가 멸망할 때 수축해서 멸망한다. 설명 안 하시고 그 당시에 그걸 누가 이해했겠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지금은 이해하지요. 과학으로 어느 정도. 아, 이게 빅뱅이었구나. 지금 우주가 멸망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한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이론이 있어요. 수축해서 멸망한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과학자들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지. 그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수축해서 휴지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멸망했을 때 대다수의 중생은
새끼에 광음천으로 간다. 다 얘기하셨죠. 우주가 생길 때 왜 우주가 생겨갖고 처음에 이제 그 빅뱅으로 생겨서 범천궁이 먼저 나타나서 범천 혼자 내려오셔서 범천이 내가 창조자요, 내가 전지자요, 내가 전능자요, 나는 서품을 주는 자요, 다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지배받지 않는 자요, 지배하는 자요. 지금 존재하는 것들, 앞으로 존재할 것들, 모든 것들은 내가 창조한 거다. 착각하고 계신 거죠? 그것까지 경에 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거를 오해하시는 이유가 전생이 기억이 안 나서죠? 어디서 내려오셨는지, 광음천에서. 이런 얘기들 다 하시고 설명 그렇게 길게 안 하시는 거는, 그런 데들이 다 그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자, 돌아옵니다. 여하간 100% 행복이라고 하셨던 거는 경에 계시죠? 우주적 행복, 뭐 궁극의 행복,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느낌이 없는데 행복이라면 우리 종종 얘기했지만 행복은 느껴야 되는 건데 궁극은 존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느낌이 아닌데도 행복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쫙 파악해야 돼요. 궁극은 애초에 행복 그 자체구나.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 그 자체구나. 궁극이 100%. 그래야 느끼는 게 아닌데도 행복인 거죠.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우리 일단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궁극은 100% 행복이다. 그래 사성제 이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건 전부 다 괴로움밖에 없다가 아니라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나죠. 이 말은 괴로움의 주어가 있어요. 무조건 궁극이 괴로움이다 이 소리가 아니죠. 오치원 5가지 무대기로 집착하기 마련인 존재들 자체가 그것들은 괴로움이다. 형성된 것들은 괴로움이다. 이거죠. 그러면 형성되지 않은 궁극은 괴로움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행복이다. 그러면 이제 쉬워요. 그래서 해탈하라고 하시는 거가 완전한 행복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 가리개로. 보석을 가리개로 덮고 있는 그 가리개, 무명. 그게 그 형성된 거라는 거죠.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죠. 형성된 것들만 벗겨내면은 애초에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간다가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에서 그림들이 존재라면 바탕인 도화지로 들어가고 도화지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냥 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바깥의 그림들은 다 괴로움이고. 그런데 괴로움, 바깥의 그림의 세계, 영화가 상영되는 영화 위에서 사는 동안은 그래도 거기서도 행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거기서는 공덕을 많이 지면 저번에 뭐 보시의 공덕, 계행의 공덕, 수행 공덕을 많이 짓게 되면 괴로움보다는 행복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영화 위에서 사는 동안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락가락 하는 거지만 물론 다 우리 알아요. 팔 정도로 닦고 이런 말씀을 다 아는데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를 경전에 계시죠. 자족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자족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계시죠. 그래 자족, 만족, 행복 요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자족하나요? 어떻게 하면 자족할까요?
자, 오늘 한번 자족하는 얘기 해볼까요? 자족의 반대를 한번 해보죠. 자족의 반대가 단어가 뭐죠? 불만이겠습니다. 불만족이거나 그런 거. 자, 반대를 먼저 살펴보면 자족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비교. 남이랑 또는 나랑도, 나 안에서 비교도 나보다 잘난 놈, 되고자 하는 나와 되지 못한 나 사이에 비교를 한다든지, 내 안에서도 남이랑 비교할 때 나보다 훨 잘난 사람들, 그게 경제가 됐던, 그래갖고 뭐 세계 탑 10 안에 드는 재벌이던, 경제를 비교하면 뭐 용모를 비교하던, 건강을 비교하던, 뭘 하던 나보다 잘난 뭐랑 비교하게 되면서 그걸 갈망하게 되면 괴롭나요?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남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목표가 있는데 되고자 하는 나와 되지 못한 나 사이에 막 우울해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괴롭겠지요. 또는 미래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금송아지를 가진 적이 있었어. 근데 금송아지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엄청 잘 살았던 적이 있는데 다 잃어버렸다 이거죠. 과거의 나와 그런 모습과 좋았던 모습과 또 비교를 하게 되면 살고 싶지 않겠죠.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재벌이 탑 1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도 만족할 수 없어요. 전혀. 그 사람이 자기의 이상이랑 비교해도 만족 못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혹자는 이럴 거예요. 남이랑 비교하면 만족할 거 아니냐. 그 사람 탑 퍼스트니까 아닐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그게 경제에 관련해서는 돈에 관련해서는 탑 퍼스트인지 몰라도 그 사람은 또 돈 문제가 아닐 거예요. 비교가. 건강 문제든지 다른 사람들랑 저 영화배우에 무슨 제일 잘생긴 영화배우가 있다는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동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분한테 욕먹나? 그 재벌이 그런 용모랑 또 비교하면서 자기는 또 막 비하할 거고 여러 문제들로.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는 비교해갖고 저렇게 됐으면 하는 방식으로는 우울할 뿐이지 불만족되겠죠. 그러면 이걸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꾸로. 자기의 한번 젊었을 때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정말 배고라 갖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었던 시절이나 이런 게 계시다면 혹은 뭐 한국에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너무 힘들었던 뭐 하여튼 그런 거랑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경제라면은 또는 한번 경제를 여겨보시죠.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뭔가 와 하고 어떤 감사함 같은 게 생기지 않나요? 너무 어려웠던 시절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진짜 사실. 그렇게 어려웠을 때 생각하면은 우린 종종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는 저기 이북에서들 뭐 그 당시 이북에서 온 분들 많지만 우리는 양가 다 피난 왔단 말이죠. 피난 올 때 완전히 이거 목숨 건 거들 아시나요 혹시? 여기 부산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다.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피난 막 여기 와서 거기서는 엄청 잘 살았어요. 억수로도 이북에서. 근데 뭘 갖고 내려왔겠어요. 아주 쭉 갖고는 내려오셨어. 다들 바리바리 싸갖고. 그러나 이제 그때만큼 안 되죠. 여기 와갖고. 안 되니까는 이제 굉장히 불만족해야 될 거잖아. 감사한 거예요. 목숨 건 줬잖아.
그리고 그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그 고생에다가 형제 한 명도 안 잃어버리고 다 내려오셨거든. 8형제인데. 우리 형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형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이북에서 잘 살았던 거랑 비교해 한번 그런 걸 해봤다고 치죠. 이북에서 뭐 굉장히 잘 살았거든. 그러면 그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불만족스럽고 이런 데 와갖고 이런 데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싸갖고 왔죠. 바리바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근데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뿐인 거죠. 다 가족들이 한 명도 안 잃어버리고, 물론 거기서 뭐 내려오다 몇 번은 죽을 뻔도 했다고 그러던데 다 살아갔고.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뭐 경제가 됐던 한번 그런 걸 떠올려 보고, 또는 이제 그런 걸 떠올려 봤다면 사건들, 그 다음에 관계들, 존재와의, 사람과의 관계, 뭐 동물과의 관계, 존재들과의 관계, 상황, 사건들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골짜기 위로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일들. 근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괜찮아진 것들, 이런 걸 다 떠올려 보면은 너무 살만한 거예요. 뭐 범사에 감사해라, 배우지 않아도 감사할 뿐이에요. 스스로 자족하고, 와,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한 거지. 만족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일도 이제 쉬워집니다. 전에 아주 예전에 이런 논문 한 적이 있는데, 네팔, 요새는 좀 달라요.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방송에서, 요새는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돼갖고. 옛날에 지금 외국 많이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외국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못 사는 나라들도. 그 당시만 해도 한국도 외국 잘 못 나갈 때 얘기예요. 그래서 텔레비에 왜 네팔 노동자나 뭐 이런 분들 오면은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도 별로 없을 때, 그리고 노동자 인권이 별로 안 돼갖고 막 이런 데 잘리고 막 기계에, 근데 한국에서 이거 막 내버려둬 갖고 막 문제가 되고 이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쪽 네팔 가족들이 쫙 나와요. 찍으러 갔어,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그때는 한국도 별로 잘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송 별로 없었어요. 찍으면 거기서 네팔 가족들 막 친척 한 몇십 명이 나와. 이 한국 노동자에. 막 사돈의 팔촌까지 나와서 막 감사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다 먹고 삽니다. 막 눈물 흘리고, 이 사람도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너무 힘들죠, 이 일은 사실은. 막 다치기도 하고, 안 그래요? 근데 막 수십 명이 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니까, 자기 네팔에서 힘들 때, 그 다음에 이 수없이 힘든 이 가족들이 다 저거 되니까 다치다 말다 감사할 뿐인 거예요, 진짜. 힘들게 일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 요새는 더 일할 맛이 나요. 요새는 왜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서 잘해줘요. 그건 내가 성권이 때문에 얘기 들었습니다. 저쪽 충청도 저쪽 공장들 가면 외국인 노동자 많습니다, 지금. 성권이가 군대 대신 지금 거기 군대 대신 취직하는 거 있죠?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 공장에 많이 있어갖고 얘기 듣는데 대우 참 잘 받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었을 때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자족이 되고 감사함이 솟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또 혹자는 이럴 겁니다. 왜 힘들었을 때만 비교하냐? 아까 그러면 그 과거에 더 좋았을 때라든지 앞으로 더 좋을 거를 또 생각을 해야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교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비교로 하게 되면 되고자 하는 나와 되지 못한 나 사이에 그걸 비교하게 되면 이제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것은 이제 경전 말씀처럼 방일하지 않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뚜벅뚜벅 갈 뿐인 거죠. 갈 뿐인 건데 지금 앞서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 드렸던 게 자족하고 감사가 넘치면 정말 목표가 있더라도 목표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뚜벅뚜벅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목표에 뚜벅뚜벅 못 가고 힘든 게 막 자기를 괴롭히는 이유가 지금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더 불만스러우니까 목표에 더 목숨 거는 겁니다.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면. 근데 지금 만족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면은 만족하니까 뚜벅뚜벅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아주 잘 나갔던 나가 있었다. 나의 과거에. 그 과거만 생각하니까 금송아지가 없어져갖고 막 우울하다. 라고 한다면, 과거는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는 우울할 수밖에 없으니까 복기를 해야 됩니다. 바둑에 복기라는 게 있어요. 지던 이기던 다시 둬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순을 요때는 요렇게 했어서는 안 되는데 요래서 내가 졌구나. 요래서 이겼구나. 그렇게 복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둑 두는 분들은 아실 건데. 바둑뿐이 아니라 과거에 제대로 됐었는데 지금 못됐으면 거기에는 필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전부 조건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중간중간에 인연 조건 없이 그랬을 리는 없는 거라. 근데 사소한 조건은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지만 큰 조건들은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요. 내도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었거든, 스스로. 아주 젊었을 때 크게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왜 잘못됐지 하고 상당히 크게 했었습니다. 많이 젊었을 때. 그때 다 찾았어요, 그 원인들을. 왜 그랬는지. 이런 하고. 그거 다 보여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 복귀들을. 그리고 복귀하고 나면은 경제는 주로 그래요. 한번 무너지면 못 일난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가본 사람은 마음 먹으면 또 가요. 어렵지 않게. 어디까지 갔다가 무너졌다고 쳐도 망했다 쳐도 거기까지 가본 사람은 방법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못 가본 사람이 더 어려워요. 가본 사람은 해요. 그 사람이 방일하지 않다는 조건으로. 그 사람이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으로는 좌절하지만 않았다면 자기가 이만큼 했다 그러면 그만큼은 해요. 언제든지. 근데 더군다나 복귀해갖고 원인을 알았다고 그러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교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비교할 때에는 되고자 하는 그 무엇과 되지 못한 사이에 갈등하고자 할 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는 아까 미래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하나 목표를 하기 위해서고 하나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 복기를 해갖고 잘못됐던 것들이 무언가 그렇게 찾아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목표를 갖고 갈 때에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는 거죠. 이런 용도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행복한데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게 저번 본문 때도 얘기했지만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에는 목표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일만 땀 흘린다고.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현대엔 더욱더. 목표도 세우고 목표의 그 중간중간에 그런 중간중간 계획들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공부들도 하고 농사 짓는데도 다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공부들이. 농사 짓는데도 막 그냥 땀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마저도 그런데 좀 복잡한 건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그런 열심히가 아닌 거예요. 늘 목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럴 때에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래 걸릴 일을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오래 걸릴 일을 예를 들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20년 걸린다고 치면 20년 동안 불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곧 머지않아 죽을 텐데 100년 안팎의 삶인데 20년은 불행했다가 20년 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니까 행복했다. 행복하겠죠. 그 행복 한 1년 갈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안 행복하겠죠. 그런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그 목표랑 상관없이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그것은 지금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목표랑 상관없이 자족하고 지금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래 내가 살아오면서 남이랑 말고 남이랑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 힘들구나. 근데 만약에 남이랑 이런 비교를 했다면 그거를 순전히 내가 만족하려는 방법으로만 하면 그건 좀 곤란한 거고 나보다 못한 남이랑 비교해서 내가 자족감을 느꼈다면 더불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못한 분들은 만약에 그런 용도로 생각했다면 주로 자기 안에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기 살아오면서 자기가 과거에 그 어려웠던 힘들었던 걸 모든 걸 생각하면서 그런 거에 비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 건지 현재의 내가 살만해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괴롭혀도 만족하기 때문에. 아까 네팔 그 사람 다친 사람 요새는 잘해줘요. 한국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그 당시만 해도 안 잘해줬거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공장에서 얼마나 더 괴롭혔겠어 무시하고 그 사용자라는 사람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 그죠? 그래도 그 노동자 살만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행복했고 왜 그랬겠어요? 아까 그 수 없는 그 가족들 그죠? 그 생각하면서 행복한 거지. 니네들은 나를 괴롭히든 말든 나는 행복하다 하고서 저 사돈팔촌까지 다 내가 저렇게 감사하다고 울면서 저런데 먹여 살리잖아. 이러면서 행복한 거잖아요. 공장에서 괴롭히든 말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감사함이 자족이 없으면 괴롭히는 거 살겠어요? 괴로워 죽겠지. 욕만 나오는 거지, 이 인간들. 그래서 하나는 그런 거고 내 내면에서 찾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바깥쪽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 마음이라는 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뇌는 눈, 귀, 코, 혀, 몸이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의근? 마음? 네,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의근이라고도 하고 요새는 뇌라고도 현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통합적으로 뇌가 체험하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죠. 네, 마음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음이 통합적으로 체험하니까 아까 근데 마음이 행복도 체험하고 괴로움도 체험하는데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런 것 이용해서 체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런 것들이 체험하는 걸 얘가 통합적으로 체험한다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가 체험한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아름다운 걸 보는 게 낫나요? 추한 걸 보는 게 낫나요? 예를 들어서 뇌가 아름다워지려면 아름다운 거 보면 돼요. 물론 아름다운 것도 이제 이게 세밀하게 나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이아몬드 금반지 아름다운 거 보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감각적 욕망이나 주로 탐욕에 연관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다를 보러 간다, 넓은 자연에 뭐 산에 가다가 어머 이름 모를 꽃 하나가 어머 내가 지금 왜 그랬냐면 이게 내 표현이 아니라 어떤 여자분이 이거 우리 공부하는 분이 그러셨거든요. 그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그 뭐 선고받은 지 오래되셨죠. 예전 얘기예요. 그래갖고 시한부 이제 몇 개월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세상이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보이던 게 아름답게. 그래서 그 뭐 산에 그 아주 뭐 그렇게 이쁜 꽃도 아니었나 봐요. 어머 너 이름 없는 꽃이 이렇게 이뻤구나 이러면서 아마 체험담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대심리 예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건 좀 전에 뭐 다이아몬드, 금반지, 탐욕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런 내추럴한 자연이랑 아까 뭐 바다라든지 산에 가서 뭐 저 밑에 보면 오히려 그 아름다우면서도 하닥하면서도 그 사람 세계가 집들이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아둥바둥 됐구나. 그럴 일이 없었는데 물론 저기서도 열심히 살면 되지만 열심히 살면 됐지 아둥바둥하고 서로 다투고 막 좀 더 하려고 이럴 이유는 없었는데 라든지 그런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귀에도 예를 들면 아주 막 그냥 그 뭐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도 있고 뭐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름다운 음악도 있을 거고 그게 마음이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아까 내면의 자족과 내면의 만족과 더불어 바깥으로부터 접촉하는 것들, 눈, 귀, 코, 혀, 몸이 접촉하는 게 전부 뇌가 마음이 그 경험하는 거니까 바깥의 것을 괴로운 걸 접촉할 것이냐, 아름다운 걸 접촉할 것, 행복한 걸 접촉할 것이냐 그 문제인 거죠. 경전 말씀이. 물론 경전 말씀에 유익한 요소는 더욱더 키워라는 건 주로 법 얘기입니다. 사실은 법을 접촉해라. 응? 그런데 바깥 세계에 법만 있는 건 아니죠. 바깥 세계에 오히려 법은 잘 안 보이고 아름다운 거 아니면 주로 추한 모습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도 바깥에 눈, 귀, 코, 혀, 몸이 접촉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래서 아름다운 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주로 아름답지 않은 거 반대말 그런 거 접촉은 말고 주로 아름다운 걸 접촉을 하면은 마음이 아름다워진다.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뇌라는 건 접촉한 걸 그대로 경험하는 데니까. 그리고 바깥에는 근데 세계에 아름다운 것만 있습니까? 추한 것도 많습니까? 많잖아. 그죠? 내가 접촉하기 싫어도 오다 가다 그냥 접촉이 저절로 눈으로도 되고 막 되는 걸 어쩌란 말이냐 한다면 추한 걸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안 좋은 걸 접촉했을 때에는
위험성을 사유해라 경에 계시죠. 중독성이든 안 좋은 거든 이런 거는 전부 딱 유일한 방법이 윗바사나예요. 위험성을 관찰해라예요. 위험성을 관찰하지 않고는 벗어날 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접촉했을 때는 바로 위험성을 사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법의 사유가 되잖아요. 마음이 법 사유로 들어가잖아요. 또는 경전에 계시는데 추한 거, 아름답지 않은 거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라 하셨어요. 이거 경에 계신 거 기억납니까? 또는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않은 거로 보아라. 둘 다를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둘 다를 아닌 것으로, 무상함으로 보아라. 이런 말씀도 계셔요. 요거는 좀 별개 문제인데, 이거는 왜 거기까지 가시냐면, 이 세계의 그림의 영화 위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상 위에 아름다운 장면도 있고 추한 장면도 동시에 들있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영화에 몰입할 때 요 장면이나 요 장면이나 그런 거에 몰입하지만 마음이 평정한 사람은 그런 안의 장면들이 아니라 영화 전체의 그 4개 화면 바깥쪽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어요. 영화 안의 내용에 관심이 없어. 아름답던 추하던.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은 이게 아름다운지 추한지 그렇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말씀 때문에 이제 경전에 그렇게 계신 거예요. 이건 좀 높은 경지예요. 아직은 우리가 추한 걸 아름답게 보고 아름다운 걸 추하게 보고 둘 다 초월해서 보고 아직은 우린 이런 건 아닌 거죠. 아직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은 접촉하는 대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걸 접촉을 하고 추한 걸 접촉했다면 바로 위험함을 관찰해서 윗바사나 시켜버리고 저거 위험하다 이거죠. 그거 사유하면 돼요. 그러면 저거 돼요. 그 기억들 하시죠? 여기 문지기로 하라고 하셨던 거. 그게 무슨 경이? 소금덩이 경이었나? 아닌데 뭐지? 킹쑥과 나무 비유의 경에서 싸띠라는 문지기 얘기하셨잖아요. 그 유익한 것만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건 들어오게 하지 마라. 이런. 그래서 아까 그 위험함을 관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번 추한 거나 나쁜 게 들어오면 한번 아름다운 것으로 그 정도는 한번 전변시키는 공부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한번 변화시켜보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공부 좋죠.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밖에 들어오는 것들을 아름다운 건 아름답게, 추한 것마저도 아름답게 전변시킬 수 있다면 다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뇌는 전부 아름다움만 경험할 거잖아요. 마음은. 그러면 마음이란 건 루트가 2개밖에 없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접촉해서 생기는 마음 한 가지. 눈 감고 귀 감고 다 담았을 때 내면에서 꿈꾸듯이 신데렐라 상상하듯이 내면에서 저장된 아래아식이 또 이렇게 일어나갖고 만들어내는 마음 한 가지. 이거 무슨 말씀인지 전달되죠? 우리 바깥에 거 이렇게 접촉 안 하고 안 볼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안에서 또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저장된 기억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은 그 2가지 루트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그런 게 이제 우리 신데렐라 상상이라고도 하고 꿈꿀 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저장된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까 저장된 게 나올 때는 앞서서 얘기 드렸어요. 내가 살아왔을 때 어려운 것들 그게 경제가 됐던 건강이 됐던 환경이 됐던 존재들과의 관계였던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살만하다. 그 존재들이든 상황이든 모든 거가 여기서 자족하고 만족하게 되면은 행복해져요. 그러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이걸 자꾸 사유하다 보면 아까 신데렐라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었을 때보다 내가 지금 이 삶에 살아왔던 때보다 정말 행복한 이런 것들만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접촉밖에 없잖아요. 바깥의 접촉은 좀 전에 얘기 드렸어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접촉하면 뇌는 그냥 강제적으로 그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름답구나 하고 마음은.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됐어. 이렇게 마음은 안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논단은 아니다 얘기 드렸죠.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 내비처럼. 만약에 목표들이 있다면은요. 그 목표를 설정하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가는 길목마다의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방일하지 않게 열심히 가면은 그냥 투벅투벅 지금 행복한 채로 가면은 목표들은 조금씩 조금씩 되는 거죠. 뭐 얘기 다 드렸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행복해야지 20년 있다 30년 있다 행복한 거 의미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실제로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일단 그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잘 정리해 보시면 뭐 일단 바깥 세계의 아름다운 걸 보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법문 두 번째로 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나 살아왔던 거 들춰보고 과거를 바로 지금 행복해집니다. 그 어려웠던 때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김치찌개 하나 먹었을 때 시절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되면 지금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살만해졌는지, 모든 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이거죠. 자족이다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기 다 된 거예요. 근데 까꾸로 비교하게 되면 막 누구랑 비교하고 막 나 안에서도 막 되고자 하는 나와 막 지금 되지 못한 나를 비교하고, 이건 이런 방식으로는 행복은커녕 이건 바로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불행해집니다. 불만족.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